안녕하세요. 보통사람의 부자 이야기를 나누는 보통사람 이 큰 개구리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사람의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왜 보통사람의 부자 이야기여야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 이유는 첫째, 제가 재벌이나 뭐 아주 엄청 부자인 사람들, 금수저들과의 인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나 신사임당이나 김미경 대표님 이런 분들과 인맥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잘 모실 거예요. 혹시 방송 보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보다는 부자를 꿈꾸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부자 이야기 첫 번째 방송 보통 사람의 부자 이야기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잘생기셨죠? 자, 보통 사람 부자 이야기 첫 번째 게스트 허대석 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시니어 강사 허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니어 강사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네. 그죠? 시니어 강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통 사람 맞으세요? 너무나 보통의 사람입니다. 네. 보통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보통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 관리적으로 뛰어나지 그렇게 비범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저도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들도 또한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초월해내면서 뭔가 어떤 라이프적인 뭐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할까 좀 좋은 삶을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아닌 부자들은 금수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자본이 많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절제라던가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실행력?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실행력을 저는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본도 없고 실행력도 없고. 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근데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왠지 나하고는 동떨어진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죠?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고 있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러워만 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시기하거나 저 사람들 인간성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가장 괴로운 단계라고 보여져요. 가장 부자는 되고 싶은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맞아요. 괴로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우리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허재석 강사님 부자세요? 저는 부자가 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아까 그 괴로워하는 단계 그 단계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시구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단계다. 네, 맞습니다. 근데 괴로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움직여야죠. 어떻게든 생각을 하면서 그 백조가 물에 떠 있기 위해서 그 발을 막 부르잖아요. 그 백조도 물속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죠. 그쵸. 그 단계예요. 그 단계. 진정한 부자는 헤엄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죠. 맞아요. 부자들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을 굴러야 된다.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실행력이죠. 네, 그게 실행력입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것저것 저도 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해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시니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 강사 이전에는 8년차 기술직 엔지니어였어요. 회사 생활. 회사 생활. 네,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월급으로는 그런 뭐 노후가 탄탄한 노후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따져보면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제가 올해 87년 토끼띠니까요. 35살입니다. 동안이죠. 그런데
이미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네, 회사 생활을 좀 일찍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하게 되면서 아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바로. 사업을 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안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합리적이었다. 그거를 느꼈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예, 사장님 주머니에만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 받을 뿐이지 그쵸. 그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회사 대표가 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회사 대표가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자본과 설비를 갖춰놓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껴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저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직종을 제가 바꿔서 도전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계 쪽 말고 이제 강사 쪽으로 1인 기업의 느낌으로 사업을 한다고 봐야죠. 사실. 네. 강사도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강사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강의로만 해도 안 되죠. 네. 그 강의도 어떤 제가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연구소라든지 단체나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한 강사 같다가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생각을 하면은 한 길만 파는 것보다 네.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토삼굴? 네, 영리한 제가 토끼띠라서 항상 이 말하는데. 교토삼굴. 네, 영리한 토끼는 네. 굴을 3개를 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토삼굴이라는 뜻이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 하에서 네. 좀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 네. 부동산 투자. 네, 갭 투자로. 갭 투자. 네.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임대업이에요. 딱히 들어오면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업을 하려면 건물이 있거나 뭐 집이 많거나 이런 네. 임대업이라고 해도 집 한 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집 한 채를 어떤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던 전세를 하던 그것도 다 임대업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 근데 이제 갭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나라에서 되게 권장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제 집값과 이 전세 보증금과의 차이만 갖고 제가 집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의 돈만 있었으면은 이제 임대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네. 그 갭 투자라는 게 아파트 값이 아니면 집값이 3억이다. 집값이 3억이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다. 하면 그러면은 나는 5천만 있으면은 이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전세로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2억 5천은 제가 처음에 받는 게 아니죠. 5천만 갖고서는 집주인이 되니까 보증금은 따로 이제 바로 부동산으로 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매매를 보는 건데 이 제가 한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건 또 그게 기준이 까다로워요. 바로 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장기 이렇게 지금은 이제 무조건 10년으로 바뀌었는데 10년 동안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네네. 2년이 뒤면은 집값이 오르면서 이 전세 계약금 보증금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페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주임사라는 그 권한에서는 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도 이거를 집을 한두 채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2년이 되고 돌고 돌면서 그래서 계속 더 늘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목돈으로 들어오네요. 2년에 한 번씩 목돈으로 옵니다. 그렇지. 예,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집들은 아파트는 절대 아니고 아파트는 그 갭이라고 해도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담도 되고 저는 그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 다 서울에 있는 그런 것들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평수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2년이 되면은 어떤 거는 500만 원으로 500만 원 받고 어떤 건 1000만 원 받고 어떤 건 1500만 원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또 다른 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집을 계속
임대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는 그게 수익 분기점을 찍은 거죠. 대출했던 것도 다 갚고 예, 이제는 빚이 전혀 은행 빚이나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명의자에 예, 있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네요. 네. 요새 이제 작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래도 이게 그 나이 때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20대였을까요? 예. 제가 한 26 정도에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나이 때 갑자기 신용 대출을 받는다는 게 제 친구들이나 한테는 말을 못 했죠. 그렇지. 예, 근데 저 나름대로 근데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또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예, 나름대로 이거는 모험이다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이자 받는 것보단 낫겠더라고요. 예, 이게 투자고 이게 재테크구나 그런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부동산 부자네. 예, 뭐 너무 뭐 자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제 막 세제 혜택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금 하니까 또 나름 세금을 내야 되는 걸 보면은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에 그렇죠. 약간 뿌듯함이 또 있다고 할까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 부동산 자산가구나. 근데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예. 하지만 이제 뭐 들어오는 수익을 따지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미 부동산으로. 네.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주식을 시작하신다고요? 네, 지금 강의만 하면서 요새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봤더니 아까 말한 교토상굴 교토상굴 자산이 다 부동산에만 몰빵이 돼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막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투자를 해놓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제 강의 사업 제 1인 기업의 사업을 열심히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편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맞아요. 막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휘청휘청하고 나라에서 규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은 좀 분배가 돼야 마음의 안정감이 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에 주식들 안 하는 분들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누구나 지금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작년 12월 달에 사람들이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만 사서 모아봐. 맞아, 그것도 맞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작년 12월에 제가 제 생일에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 게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요. 주식 계좌 개설하고 막 이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몰라가지고 일단은 개설을 했다가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거의 100만 원 지금은 제가 다시 지난달인가요? 네. 4월 달에 처음으로 개설해서 사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사보는 것까지 지난달에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분 한 주라도 갖고 계시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진짜 신기한 게요. 네. 서점에 가면 옛날엔 제게 자기계발서, 인문학 쪽 요런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요. 전부 다 돈 버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핫한 키워드가 다 그 재테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재테크 쪽이 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많이 깨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했고 개설도 했고 지금 장전만 해놓고 제가 사려고 하는 데를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난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간 순간부터는 저도 이제 장기 투자 포지션에 있는 게 제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맞아. 원래 제 정체성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꾸려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은 없고 딱 회사를 정하면 이제 믿고 거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적금식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딱 해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일단 개설을 하고 내가 한 주라도 샀잖아요. 이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보게 돼요. 저희. 그래서 잘못하면 완전히 여기에 빠져서 다른 일을 못 할 수가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의 그 도박성에 대한 뭔가 짜릿함과 쾌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 거에서는 또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자아 절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저는 특히 필요해요. 제가 엄청 날뛰어서 빠져서 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우리 허재석 강사님은 나름대로 시간 관리나 자기 절제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런 에너지가 조금 나오긴 했었나 봐요. 네. 아니 느껴졌어요.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거, 이 주식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개설을 해서 뭐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또 그쪽으로 몰입을 할 수도 있는데, 집중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 개설해서 한 주씩, 한 달에 한 주를 사든 적금한다 생각하고 해보는 거.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한 주씩. 근데 막 이제 어떤 정보들을 받고서는 막 여기 뺐다 저기 뺐다 계속 이렇게 매매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건 단기 투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 주식 쪽에 포인트를 잡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되고 맞아. 내 정신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쏟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 현생이 무너지라고 저는 그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가치를 두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맞아요. 네, 장기 투자적으로는 뭐 전혀 뭐 부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채널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돈 버는 거, 부자 이야기, 여기 관심을 많아서 신문도 보게 됐고요. 신문도 신청을 해서 보게 되고, 뉴스도 더 보게 되고, 또 이제 이 주식 관련 채널도, 경제 관련 채널도 자꾸 구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안 뭔지 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을 보니까 약간 럭셔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약간 이런 액세서리나 돈에 대한 이제 그런 에너지, 부에 대한 뭔가 관심, 딱 그런 에너지가 사람한테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부자 포스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러면 여기 금식이 하나 차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이렇게 좀 시계도 안 차던 시계도 좀 차고요. 이렇게 좀 신경 썼습니다. 네, 역시 맞습니다. 이런 보여지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또 그 파이프라인을 아까 교토삼굴 얘기를 했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허재석 강사님은 또 하는 게 있죠. 네, 많이 하죠. 하는 게 많이 있죠.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쪽에서도 뭐 협찬도 받고 그러시나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뭐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라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런 SNS 플랫폼을 다양하게 허브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를 알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책을 올리고 책 리뷰 같은 것도 올리다 보면 책이 협찬이 들어오고 또 어디서든 강의 협찬이 들어오고 그 자체로 뭐 애드센스가 붙거나 광고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연락이 오고 사람들과 협업이 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요즘 세상이 초연결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을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수업을 따내거나 어떤 수익 활동이랑 또 연결이 되고 계속 그렇게 키워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저는 초점이 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누군가가 허재석 강사 사람이 별로야. 사람이 별로야. 좀 신뢰도 없어.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사람이 별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괜찮아야 돼요. 그게 부자의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별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우리 허재석 강사님은 참 저하고 조금 인연이 있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SNS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그 보드를 타신다고 그랬죠? 취미로 보드를 타는데 그 보드 관련 막 협찬도 들어오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말로 그런 부분도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뭘 하나를 하더라도 취미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콘텐츠적으로 나를 알리고
계속 뭔가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좋아하고 네.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쏟는데 그런 쪽으로도 기회 창출이 다 들어오는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허재석 강사님은 되게 파이프라인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강사로 수입 들어오죠. 네. 또 부동산 갭 투자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주식도 이제 할 거고 이제 하려고 개설은 다 해놨고 준비했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협찬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받고 있죠. 네.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은데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가공을 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서비스라고 하죠. 네.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은 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맞아요.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 옆에서 제가 인터뷰할 수 있는 이런 영광도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이지만 할 얘기가 그래도 없진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도 모실 생각이에요. 아, 좋습니다. 왜 할 이야기가 없는지, 네, 할 얘기가 그럼 할 없는 이야기를 사람이 없지.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네. 좀 이런 너무 이야기들 좋아요. 맞아요. 저는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80대 20 법칙 있잖아요. 8대 1의 법칙. 네. 우리가 부자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20%라고 하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20%라고 하지만 이 80%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네, 그 파레토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이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또 20%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에 같이 가보자는 얘기. 보통 사람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좀 힘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로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 저는 그러거든요. 저보고 만약에 부자냐고 물으면 저는 마음은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 예. 마음은 부자지만 그런데 마음만 부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돈은 지가 알아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에도 관심을 자꾸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의식 에너지가 그렇죠. 내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 기회들이나 의식적으로도 뭔가 운이 찾아온다고 하죠. 맞아요. 제가 계속 마음도 부자면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내가 비춰야 그것도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 되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네, 야, 벌써 많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벌써 막 자석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죠? 손이 막 노래져, 벌써. 이 신사임당 여기 집회 안 해줘야지. 손이 막 노래지고 있어요. 손이 하도. 아니, 제가 이제 김미경 대표의 유튜브 대학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사임당에 돈만 보고 하는 유튜브 키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허재석 강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허재석 강사님 언제쯤 부자가 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네, 맞아요.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부자의 기준 어느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8대2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처음에 부자냐고 물어보셨을 때 평범하냐고 물어보셨을 보통 사람이냐? 근데 이제 진정한 부자분들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뭔가 움직이시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우아함백조 얘기를 했지만 우아함백조.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 약간 이 무브먼트라고 할게요. 지금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움직이잖아요. 이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뭔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부감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만 가면은 부자가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나중에 이게 어떤 목적선이 있어서 결승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는 나는 내버리는 순간 그건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계속 그냥 이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지닌 사람, 그 안에서도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 그렇지. 꾸준히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냥 나 이제 부자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너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뭔가를 꾸준히 하고 가는 것,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도
뭔가를 내 결과물을 냈을 때도 또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결승점을 더 삶의 그쵸? 세상에 좋은 일들을 주면서 뭔가 그렇게 그렇죠. 계속 뭔가 목표를 만들고 자기 자아 실현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저는 부자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끼케야 지금 제 밥그릇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중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그릇이 커지는 거죠. 네, 계속 이게 움직이면 계속 넓어지지 않을까. 제가 바라본 우리 허재석 강사님은 이미 부자다. 그렇지만 더 큰 부자를 위해서 꾸준히 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선한 영향력,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럼요. 그런 시기에서도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끝없는, 진정한 부자다.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네요. 뭔가 딱 정형화돼서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나는 이미 내 마음에서 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자고 더 큰 결승점까지 가더라도 또 꾸준히 또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내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지켜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잃지 않는 거. 그냥 딱 물질만 보면 그것을 이룬 순간에 허탈감이 올 수도 있고. 그쵸? 로또 당첨된 사람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쵸. 그래서 약간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랬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줬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부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신사임당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킵고잉 책 했잖아요. 리뷰를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게 있어요. 신사임당님이 한 말이 뭐냐면은요. 내가 돈미새, 돈에 미친 새끼라는 뜻이고 돈낫괴, 돈이 낳은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낳은 괴물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나는 돈만 보고 가느냐? 그건 아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 좋은 나 그 말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 맞습니다. 그죠? 그 돈으로 그 돈이 어떤 도구가 되느냐에 초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정리를 지금 딱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허재석 강사님도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들이 다 있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더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열심히 벌겠다.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살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보통 사람들의 부자 이야기 우리 허재석 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자? 내가 이미 다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씩 해볼 수 있겠구나.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면은 1인 기업으로 유튜브든 인스타든 블로그든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허재석 강사님은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꿈을 꾸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맥이 닿아지면은 그게 이미 부자가 아닌가. 처음부터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띠뚱띠뚱하면서 걷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포기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라도 아니면 한 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이렇게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루틴을 하나씩 정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부자 이야기 입큰 개구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님이 부자다!